오늘의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된 여야 정치권의 공방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국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국정원에서 박지원 국정원장과의 면담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장 사퇴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이 사안 고발장 작성 관련해서 검찰의 개입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데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라는 야당의 프레임 그리고 명백한 검찰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이 고발 사주라는 여당의 공방 뭐 계속 가라앉을 모양새가 전혀 안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레임 전쟁이 여야 간에 민주당, 국민의힘 간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단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제보자가 있었고 또 물증이 있었고 또 그리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를 해서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 같은 경우는 동일인이다. 그러니까 손준성 보냄. 그래서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에 반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 입장에서 이게 그대로 흘러가면은 상당히 정치적 위기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이 이 검찰 사주 의혹에 직접적으로 연루됐다라는 고리가 나오지는 않지만은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손준성 당시의 수사정보정책관이 연루된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이 되면은 상당히 코너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아니다. 이것은 검찰 사주 의혹이 본질이 아니고 국정원의 박지원 원장이 개입한 박지원 게이트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검찰 사주 의혹으로 밀리면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전체적으로 행동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국정원장 항의 방문을 갔지 않습니까? 당연히 면담이 안 될 줄 알고도 간 거예요. 일종의 시위 효과를 노리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정원장을 정치 공작에 연루가 됐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해임을 해야 된다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당분간은 지금 여야 간의 이런 프레임 전쟁이 계속되니까 전국은 혼돈 상황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어떤 분노 내지는 뭐 좀 짜증 또 실망감 이런 것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정치 공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른바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는 아닌가라는 눈초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지금 일단 손준성 보냄이라는 사람. 지금 손준성 검사 본인도 부인을 일단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 교수님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후보 측 사람인지 아니면 또 윤석열 후보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인지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여기에 이제 김웅 의원으로 전달이 되고 제보자로 전달이 된 이 상황은 대강의 얼개가 있는데 사실은 공수처 그다음에 대검이 좀 투박하게 이 건에 개입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마치 손준성 검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처럼 검찰 조직을 윤석열 후보가 사유화했다라고 지금 공방을 몰아가고 있고 이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이 중간에 엉뚱하게 사실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등장을 합니다. 제보자와 관련해서 제보자와 관련해서 박지원 원장의 각종 여러 가지 뭐 석연치 않은 만남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최근 요 며칠 전 있으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발언 그러니까 처음에 제보자가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가 아닙니다로부터 시작해서 박지원 원장을 만난 시점으로 해서 전날 이튿날 굉장히 많은 텔레그램 캡처 화면이 제보자에 의해서 이제 캡처가 되고 이후에 박지원 원장이 직접적으로 뭐 호랑이 꼬리 심지어는 그 윤석열 후보와 관계가 있는 윤대진 검사의 형인 윤우진 세무서장까지도 언급을 하면서 박지원 원장이 좀 다소 많이 너무 깊게 이제 개입을 해서 사실은 사건 본질은 지금 대검 감찰부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체는 아직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데 양쪽에서 사실은 본질과는 상관없는 윤석열 후보의 직접적인 개입 그다음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직접적인 개입 이렇게 해서 본질과는 상관없는 지금 여야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이 사건이 사실은 불거졌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진상규명은 굉장히 시간이 걸릴 듯하고 여야의 공방, 그다음에
야당 내에서의 또 공방 뭐 이렇게 막 번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예. 이게 진상 규명이 나오면은 저는 이 몇몇 군데 관련됐던 어느 한쪽은 굉장히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 갈 거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예, 이 고발 사주 의혹이랑은 전혀 별개의 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윤석열 후보가 총장 재직 시절에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 문건을 대검에서 만들었다. 이것이 한 일간지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여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 얘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감독 검찰과 국민의힘 공동 주연의 고발 사주 국기문란 사건의 퍼즐이 하나둘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장모와 관련한 사건들은 보고도 받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윤 후보의 손발이었던 대검은 총장 장모의 범죄 혐의 비호를 위해 집사 변호사나 해결사처럼 움직였던 것입니다. 어떤 검사가 이것을 작성했는지 대검은 내부 감찰과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좀 비교적 정제된 목소리를 들려드렸는데 송영길 대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하나회 같은 충격적인 실체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만큼 총공세를 하면서 대검의 수사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배종호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혼돈스러워할 것 같은데 선후 관계가 분명하거든요.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이 분명히 있었고 터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걸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국정원장이 개입했다라는 공작으로 지금 국면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전자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보자가 있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고 또 압수수색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지금 공수처가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을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공수처가 유력 대선 주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혐의 없이 포착 없이 만약에 피의자로 수사했다면 나중에 엄청난 역풍에 직면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이라든지 또 정점식 의원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한 그런 의혹들이 확인이 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반해서 지금 국정원장 개입에 대해서는 조성은 제보자 지금 뭐 공익신고자로 지금 검찰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밥을 먹었다라는 하나의 사실 외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실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계속해서 국정원장이 개입한 정치 공작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좀 무리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른 쪽에서도 너무나 좀 개연성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 더 터진 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장모와 관련해서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 대검에서 나름대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문건이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인정을 해요. 그럼 왜 이 문건을 만들었느냐? 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인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통상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여권에서는 아니다. 검찰 권력을 사실상 사유화해서 뭐 흥신소로 전락시킨 그런 일이다. 따라서 검찰 사주, 고발 사주 의혹도 검찰의 조직을 사조직으로 전락시켜서 이용한 그런 것이고 또 장모와 관련된 네 가지 혐의에 대해서도 이렇게 대응 문건을 만든 것 자체도 검찰 권력을 사조직화한 것이다. 특히 플러스 이걸 만든 시기가 3월이고 그리고 고발 사주한 고발장 만든 문건이 4월이거든요. 그러면 한 달 전에 만들었는데 이 대응 문건의 상당 부분 내용이 또 고발장에 사용이 된 그런 정황이 있다라고 지금 박범계 법무장관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여권에서는 더 이상 감찰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강제 수사에 전환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또 검찰 고발 사주 문제하고 함께 수사가 들어가면은 또 더 큰 파장이 좀 예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공교롭게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두 개의 의혹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불거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느냐 굉장히 관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윤석열 후보 차원에서는 잘 넘어가야 되는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먼저 우리가 얘기했던 고발 사주권과 관련해서 느닷없이 지금 박 전 국정원장이 개입을 하면서 정치 공작 썰이 커졌는데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좀 우려하거나 긴장하는
모습이 아닌가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 민주당 그다음에 뭐 문재인 정부에서 유독 왜 이렇게 문건 관련한 공방들이 굉장히 많은지 어디서 갑자기 문건이 나오는지 이러는데 고발 사주권도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의 조직을 굉장히 사유화했다. 네. 이게 뭐 핵심인 거거든요. 지금 장모 문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장모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검찰 조직을 이용해서 대응 문건을 만들었다. 이런 의혹인데 뭐 지금 밝혀진 것처럼 그 전에 윤석열 총장의 뭐 징계 문제와 관련해서 판사 사찰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검에서도 일부 얘기가 나온 것처럼 지금 장모 관련한 사건은 언론 내지는 국회에서의 대응을 위해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정도의 자료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특정하게 장모를 위해서 검찰 조직을 사유화했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저렇게 무리하게 정치 공세를 하는 거는 좀 지나치게 많이 가 있는 것.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지금 상황을 굉장히 곤궁한 상황으로 몰려가는 걸 막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지나치게 과한 공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보면 가령 뭐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아들과 딸 같은 관계되는 문건들이 어디선가 나왔다. 예. 이러면은 대통령도 그럼 청와대라는 공조직을 활용한 건이 되는 거거든요. 충분히 야당에서의 공격 아니면 언론에서의 궁금증을 위해서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자료의 수준이라면 저는 이렇게 여당이 장모 문건 관련해서도 굉장히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 검찰 조직을 사유화하기 위한 증거다라고 몰아가면서 지금 송영길 대표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하나의 같이 엄청난 일이라고 몰아가는 거는 좀 과한 무리한 그런 정치 공세이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벌이면서 가장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두 명의 후보, 홍준표 의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이 두 사람의 이른바 집안 싸움 양상도 이번 의혹을 통해서 불거지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홍준표 의원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예. 저러다가 고발 사주 의혹 거기에 당이 인벌브가 돼버리면 나중에 당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알아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2명의 11명의 경선을 하고 있는데 특정 후보를 위해서 그렇게 나섰다가 나중에 그게 실체가 밝혀지면 당이 공범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건데 네. 그래 되면 걱정이 되죠. 네, 윤석열 전 총장 측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 정치 공작임을 주장을 하면서 국정원장과 제보자가 만나는 자리에 또 다른 인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인물이 홍준표 후보 캠프 인사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홍준표 후보가 직접 거기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보셨는데 이 문제 내분 집안 싸움이 벌어지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뭐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리고 이 집안 싸움이 격화되다 보면 아무래도 경선에 나쁜 영향을 미칠 테니까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는 위기 탈출 전략 플러스 경선 전략으로 지금 이 카드를 내놓은 것 같아요. 위기 탈출 전략으로 첫 번째로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개입이 됐다라는 주장이고 두 번째로는 경선 전략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그 자리에 박지원, 조성은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 홍준표 후보의 캠프 사람도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뒤흔들 엄청난 공작이란 말이에요. 국정원장과 그리고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특정 대통령 후보를 견제 내지는 제거하기 위해서 만나서 공작을 꾸몄다라는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은 당시에 밥 먹은 것은 박지원, 조성은 두 사람이 먹었고 왜냐? 알리바이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롯데호텔의 같은 층에 안가가 있는데 밥 먹고 난 뒤에 지금 이 자리에 윤석열 전 총장 측의 핵심 인물이라 하죠. 조직 1본부장, 전직 국정원 출신이고 이 사람이 함께 자리에서 공모를 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추정까지 윤석열 전 총장 캠프 측 대변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또는 뭐 근거라든지
목격자라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근데 그냥 막 던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타도 오고 흑색 선전인데 오히려 이런 것이야말로 정치 공작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런 근거 없이 계속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다면은 결국 이제 부메랑이 될 것이고 빨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홍준표 후보의 분노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같고요. 박정화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민주당 경선을 쭉 봤습니다만 사실은 1, 2위 이재명 지사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 검증이라는 빌미로 있었던 여러 가지 네거티브가 사실은 당 그리고 두 후보 모두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그랬죠. 미쳤던 건 국민들이 다 봤거든요. 지금 이 고발 사주권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측과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 측과 이루어지고 있는 이 건도 사실은 지지자들이 쳐다볼 때 국민들이 쳐다볼 때는 그런 양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인데 오늘 홍준표 후보 측에서는 그 본인이라고 지목된 사람이 당일 있었던 뭐 택시 영수증 그다음에 어떤 건물을 들어갔던 CCTV 뭐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여전히 계속 무언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건 역시 저는 어느 한쪽이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뭐 증거가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 측에서 좀 더 과하게 많이 나간 부분도 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거가 있는 제보라면 빨리 확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정리가 돼서 양 캠프 간에 양 후보 간의 감정 다툼이나 이게 도를 넘지 않는 선으로 정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당으로부터 오고 있는 고발 사주권에 대한 영향이 오히려 안에서 내부 정리가 잘 안 되면서 더 큰 타격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따라서 굉장히 우려스럽게 쳐다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주제를 넘겨서요 민주당 대선 경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은 지금 딱 두 개의 단어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명절 그리고 호남. 과연 명절을 어떻게 지내면서 명절 민심을 끌어안느냐. 그리고 곧 있어 열릴 호남 지역 경선에서 호남 주민들,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을 두고 특히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후보 간의 신경전. 여기에 정말 올인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첫손에 꼽힐 만한 변수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남의 선택이죠. 호남의 선택이 역시 가장 중요했지만 지금 더 중요한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과연 결선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가 사실상 호남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 지역 경선 그리고 1차 또 선거인단까지 5연승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1%의 과반을 넘었지만 굉장히 불안한 과반이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지금 호남 같은 경우는 전체 권리당원 숫자가 한 20만 명 예, 되니까 70만 명의 전체 보면은 대략 한 3분의 1 정도 육박하니까 여기에 결과가 50%를 넘게도 할 수 있고 또 못 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변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가 오늘 처리가 됐어요. 그랬죠. 그래서 과연 동정 표심이 일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이게 이제 하나 재미있는 표심의 흐름이고 두 번째로는 정세균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전북 출신인데 그럼 이제 크게 보면 호남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세균 지지층의 표심 구체적으로 좀 좁히면은 전북의 표심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추석 연휴 민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라고 하지만은 방역 수칙 범위 내에서 결국 이동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의 여론이 수렴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전국에 수렴된 여론이 추석 머리 밥상에서 밥상머리에서 과연 어떤 표심을 만들어낼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최근에 이제 정세균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 표가 다 무효표로 처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무효표로 처리함에 있어서 과연 모수에서 이 표를 완전히 제거할 거냐 아니면은 모수에서 제거는 안 된다. 서로 지금 이낙연 그리고 이재명 두 캠프 측에서 부딪히고 있거든요. 왜냐? 모수에서 완전히 제외하게 되면은 지금 51대 31로 돼 있는 그 득표율이
53대 네. 그리고 32로 바뀌게 됩니다. 분모가 적어지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적어지겠죠. 그런데 예. 이제 이걸 그대로 놔두면 51대 31로 그대로 가니까 이제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도 상당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도시개발 이 의혹을 한 일간지에서 조선일보에서 지속적으로 보도를 했고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재명 후보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 의혹과 관련된 얘기는 어느 정도 좀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그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는 그동안 개인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만 의외로 여론에 많이 반영은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 성남 대장동 그 특혜 의혹 관련해서도 사실은 뭐 업체 선정, 그다음에 그 업체와의 계약권, 그다음에 뭐 지나치게 많은 그 배당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다음 달 초쯤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내부 경선에는 크게 그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제 사건 자체가 일단은 사안 자체가 일단 복잡하고 그다음에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민주당 경선 내에 지금 가장 큰 화두는 본선 경쟁력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서 이 건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의외로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커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하나 듭니다만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게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남은 거는 사실은 호남의 전략적인 선택 그리고 이낙연 후보의 의원직 사퇴 그다음에 정세균 후보의 사퇴 이런 것들이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건가인데 지난 1차 경선에서 한번 보면은 사실은 1차 선거인단에서의 표심이 의외로 51%정도 나오면서 지난 지역 순회 경선보다는 결과가 좀 작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추미애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그렇죠. 10% 이상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2차 이번 10월 3일 날 있는 2차 선거인단 개표. 그러니까 20만 당원을 갖고 있는 호남 당원들의 표심도 중요하지만 2차 선거인단의 표심이 나온 49만 표. 이게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 이 표에는 추미애 후보의 선전이 어느 정도 될 거냐.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남 대장지구의 건이 얼마나 파장을 미칠 거냐에 따라서 이 표심들이 영향을 좀 미칠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10월 3일 이 2차 선거인단 결과가 과연 지금까지처럼 나올 거냐 아닌가 이런 걸 보기도 관심의 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호남에서 조사가 나온 걸 보면은 무등일보 리서치뷰가 9월 10일 날 조사를 한 게 보면은 호남에서의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지사 대 이낙연 후보가 40대 30% 정도. 대신에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는 43대 37% 정도를 한 6%포인트 차이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남은 민주당 표를 계산해 보면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한 42% 선이 마지노선이다. 네. 만약에 42%를 넘어가면 결선 없이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 이 호남 경선에서 그리고 2차 선거인단에서 이재명 지사가 42% 넘을까? 안 넘을까? 이거에 따라서 민주당 경선이 결선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의 판결음이 날 네. 거로 보여집니다. 당사자들은 속이 타겠지만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흥미진진합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경선은 조금 늦게 시작은 됐는데 오늘 첫 번째 컷오프 결과가 나왔습니다. 11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3명은 함께하지 못하게 됐고 8명이 다시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놀라운 부분이 있었나요? 제가 볼 때는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포함된 게 좀 상당히 눈여겨볼 대목이었습니다. 예. 허경영 효과 때문에 본인이 1차 예비 경선 컷오프를 통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안상수 후보가 들으면 좀 섭섭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죠. 본인이 이제 전략적인 선택이니까 본인도 자기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빗자루 퍼포먼스도 하고 또 뭐 베토벤 운명도 교향곡 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상당히 튀는 행동이 제가 볼 때는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준 것 같고 역시 이제 앞으로 경선의 변수는요. 지금 검찰 고발 사주와 관련된 수사 결과 손준성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손준성 검사가 실제로 그 고발장을 보낸 것이 확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만약에 수사 결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면은 예.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대국민 사과할 용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게 전체 국민들에게 또 당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6차례 앞으로 TV 토론이 본격적으로 치러집니다. 지금까지는 TV 토론이 한 번도 없이 진행이 되었고 TV 토론 한 번도 없이 1차 컷오프가 진행이 됐다는 것도 사실은 좀 난센스인데요. 어쨌든 이제 앞으로 TV 토론이 펼쳐지면은 정말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홍준표 그리고 유승민 이 두 후보가 압도할 것인지 예.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밀릴 것인지 아니면 기대 밖으로 윤석열 전 총장이 압도할 것인지 이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이 전체 경선 판도가 좀 요동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재형 지금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 캠프를 전면 해체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해체 선언이 앞으로 양갈래 길이 남아 있어요. 하나는 이제 승부수를 던진 것은 맞는데 앞으로 새롭게 변화해서 전진할 수도 있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도저히 반등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사퇴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만약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를 할 경우에는 누구하고 단일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드랍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도 좀 경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얘기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 해체 소식까지 말씀하셨는데 박정화 대변인께도 관련된 견해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사실은 지금 오늘 뭐 8분의 후보가 이제 정리가 됐는데 국민의힘 여론 이 경선 레이스는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예열 단계로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내일 이제 첫 토론회가 있고 10월 8일 날 이제 4명으로 최종 전 후보가 추려질 텐데 10월 8일부터 최종 결과가 나오는 11월 초까지가 굉장히 뜨거워질 것 같고 이 사이에는 좀 전에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붙어 있는 고발 사주권의 파장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토론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 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출렁거릴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 지지율 보시는 것처럼 네. 국민들 여론조사, 그다음에 뭐 보수층 내에서 여론조사 등이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아직은 굉장히 예단하기 어려운 네. 상황이고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